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시장 상황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주간 첫 장이 열린 하루였는데, 자, 나스닥이나 S&P 500 대부분 지수가 자, 0.3% 정도로 소폭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오히려 러셀 지수가 2% 가까이 크게 오르면서 자,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미 지수가 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이 위치에서 매수하시길 상당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매수를 해야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 그냥 혼란을 느끼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만한 구간입니다. 즉 정고점을 이미 넘어갔기 때문에 이게 너무 높은 위치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섣불리 매수를 하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서 수익 실현을 해버려서 재진입하기가 애매한 구간일 확률이 꽤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만약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결과적으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자, 원칙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저는 어려운 얘기는 대부분 많이 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자, 쉬운 얘기로서 간단하게 접근을 하지만 그 내용이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 부분을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보조지표로 살펴봤을 때 자, 슬로우 스토캐스틱이나 MACD 같은 경우에 어쨌든 상승 초입의 모습 즉 이격도를 벌리는 모습으로 추세 전환이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할 만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될 텐데 사실 이 구간에서 매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이미 이때 너무 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여기서 좀 조정이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순하게 대응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은 손절 라인과 매수 라인이 그렇게 멀지 않은 구간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자, 주요한 추세 즉 지지라인은 이 구간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전고점이 두 번이나 잡혔었기 때문에 그쵸? 이때도 한번 잡혔고 이때도 한번 저항 라인으로 기능하던 가격대가 강한 양봉으로 돌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돌파당한 요 구간이 이제는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선이 뚫린다면 무조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지지선을 지켜준다면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고작 그래봤자 이 추가적으로 설정이 된 이 지지라인이 지금 단 이 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기에 늦은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구간인 것이고 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원칙을 세울지를 모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위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나스닥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보이시는 요 15,150 라인을 손절컷으로 잡아두고 종가 기준으로 매수를 들어가게 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지금은 올라갈 확률이 높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추세상으로 전환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높은 확률로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서는 이득을 우리가 늘려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만에 하나 여기서 급격하게 꺾이는 모습이 나와버린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요 지지라인은 지키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주요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일단은 상승 쪽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의 안 좋은 시나리오라면 여길 그냥 뚫고 급격하게 무너져 내리는 거겠죠. 근데 이 확률은 가장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는 확률 싸움을 하기 좋은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최소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초까지 다음 FOMC가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요 두 가지 확률로 움직일 가능성이 바로 무너뜨릴 확률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충분히 여기서 배팅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S&P 500 같은 경우도 동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지라인이 여기 친절하게 두 번이나 저항으로 맞았던 부분이 표시가 돼 있기 때문에 자, 요 라인을 잡아간다면 사실상 안전하게 투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3배 레버리지를 하신다면 좀 더 폭이 달라지겠지만 최소한 원지수로 투자한 분들이라면 1.5%나 2% 내외에서 손절컷을 가져가면서 높은 확률에 패팅할 수 있는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 셈이 된다는 겁니다. 자, QQQ도 동일하죠. 자, 요 구간에서 두 번이나 저항 라인이 잡혔기 때문에 자, 요 라인을 손절컷으로 생각을 하고 들어가신다면 충분히 상방 패팅을 노려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SOXX 같은 경우도 이전에 저항을 맞았던 자, 요 라인 다 저항 라인에서 갭상승이 나오면서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자, 단
2거래일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충분히 도전할 만한 구간이지만 최소한 우리가 급등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안전장치, 손절 라인을 잡아두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에서 3% 내외의 손절 컷을 가져가면서 상방이 더 나올 시에 상방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적인 지수가 그러한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시장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차트를 주의 깊게 보시는 분들도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투자 심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심리를 좀 이용을 하려면 동일한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TQ 같은 경우도 어쨌든 동일한 구간 라인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위치이기 때문에 뭐 확률 퍼센트상으로는 3배이기 때문에 5% 정도로 좀 더 손절폭이 커지긴 하지만 전략 자체는 동일하게 가져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그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자, 독일 지수가 많이 선행을 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드렸어요. 근데 지금 닥스 지수 같은 경우가 자, MACD나 슬로우 스토캐스틱으로 보시면 꽤 추세상 하방이 이어졌지만 가격의 낙폭은 크지 않고 지지라인을 잡아간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추세 반전이 나오게 된다면 또다시 상승이 나올 것이고, 자, 미국 시장이나 뭐 반도체주 역시도 상승 반전으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안정장치만 잘 생각을 해주신다면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이제 빅스 같은 것도 좀 살펴본다면 자, 빅스 같은 경우는 일단 장기평 아래에서 계속 단기적으로 튀어오르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의미 있는 구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단순히 빅스는 어느 정도 안정화 구간에 들어가 있고 지금 큰 폭의 반전을 만들어내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체크할 지표로서는 좀 더 후행 쪽에 놓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개별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232달러에서 조금 눈물을 머금고 매도 사인을 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추세가 좀 뚫린 이후에 거의 30에서 뭐 25달러 정도 가격이 빠지는 모습이 나왔고 한 10% 정도의 하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지금 나스닥이 강한 반전을 하는데 테슬라가 계속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강한 반전이 끝나고 빠질 때는 자, 요런 식의 하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여기서 단순하게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자, 전체적인 시장 흐름을 팔로우하면서 진입 타이밍을 가져가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자, 시장이 오늘부터 올라가고 테슬라도 여기서 반전이 나와서 지지 구간이 잡힌다 하더라도 시장이 꺾이게 된다면 요 상승폭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이전에 저항 라인 이하에서 맞고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신다면 자, 매수 타이밍은 조금 지금 같은 경우는 신중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나스닥 그리고 QQQ가 뭐 2, 3%씩 올라갔을 때 테슬라가 만약에 비슷한 방향으로 반전이 뭐 4%, 5%씩 강하게 나왔다면 진입 사인이라고 볼 수가 있었겠지만 그런 게 아니었고 계속해서 하방 라인, 즉 단기평과 장기평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로 단기적으로 진입을 하더라도 조금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뭐 엔비디아나 마소 같은 경우가 차라리 좀 진입하기에 시장 상황에 따라서 선구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지금 5%, 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한 4% 정도 올라가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수익률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추세를 주도하는 주도주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고 추세에 역행하고 있는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투자를 하지만 지금은 추세에 어느 정도 역행을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빠른 진입보다는 좀 더 하방 지지라인을 확인하시고 매수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핵심적인 부분은 다 전달을 드린 것 같고 자,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면서 이번 주 시장 체크를 해주신다면 충분히 뭐 큰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한 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